네, 진사로입니다. 69회 한능검 심화 31번부터 해설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해가지고 한국사 챗봇이 나왔어요. 궁극기무처에 대해서 알려줘 하니까 쭉 총재는 김홍집이고 개화파와 흥선대원글 계열의 인사로 구성됐고 200여 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자, 이 기구에서 의결한 주요 개혁 내용을 알려줘가 이제 가에 들어갈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기무처에서 했던 주요 개혁이요. 근데 궁극기무처가 했던 개혁은 1차 갑오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요 1차 갑오개혁 때 나왔던 개혁 내용이 선지에 있으면 그게 정답인데, 이제 대표적으로는 신분제, 그 다음에 과거제 폐지, 그리고 이제 이 신분제 폐지랑 관련된 게 노비법의 혁파죠. 1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과부의 제거 허용, 이런 것도 있어요. 조언 금지 같은 것도 있고, 과부의 제거 허용 같은 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1번이고요. 다른 거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5군형을 2형으로 통합하였다. 요거는 통리기무아문에서 추진한 정책이에요. 별기군을 설치하면서 기존에 있던 5군형, 90군대죠. 이걸 2형으로 통합했고, 이러면서 이제 많은 90군인들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이모군란의 배경이 되죠. 자, 건양이라는 연호를 제정하였다. 이거는 을미개혁대입니다. 자, 한성사범학교의 관제를 반포하였다. 이거는 2차 갑오개혁. 요 궁극기무처는 이제 좀 이따가 폐지되고 2차 갑오개혁 시기에는 김홍집, 박영휴 연립내각에서 이제 개혁을 추진했는데, 거기에 보면 교육입국 조서 중에 한성사범학교 관제가 있었다라는 거고, 자, 직위하문을 설치하여 직예를 발급하였다. 이거는 광무개혁입니다. 고종 주도하에 이루어졌던 개혁을 뜻하죠. 자, 32번 가겠습니다.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신들은 나라가 나라할 수 있는 조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자립하여 다른 나라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며, 둘째는 자수하여 나라 안에 정법을 행하는 것이다. 하늘이 폐하께 부여해준 하나의 큰 권한으로 이게 없으면 나라가 없는 것이다. 신등은 가를 설립하여 독립문을 세우고, 위로는 황상의 지위를 높이며 아래로는 인민의 뜻을 확고함으로써 억만년 무궁한 기초를 확립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자, 가장 중요한 키워드 독립문을 세웠다라는 거죠. 바로 독립협회. 자, 여기서 자립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자립, 즉 독립은 이제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는 일본과의 관계가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이때의 독립이라는 것은 청나라로부터 영향력을 벗어나고자 하는 독립을 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맞을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 독립협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라고 했는데, 이제 간략한 흐름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거의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단체입니다. 이 만민공동회를 열어가지고 이제 서양의 이권 침탈을 규탄해요. 그러면서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합니다. 이게 이제 성공을 하면서 관민공동회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거를 헌의 6조로 결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중추원 관제를 개편해서 의회 설립을 추진해요. 이걸 통한 의회 설립 추진. 이런 흐름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황제가 된 고종이 이 독립협회 의회 설립 추진 이걸 보고서, 아, 이놈들이 내 권력을 뺏어 먹으려고 하는구만 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상인단체들까지 동원해서 이 독립협회를 해산시켜버려요. 이렇게 이제 결말을 맞죠. 자, 어쨌든 이거에 관련된 게 정답이 4번에 있어요. 중추원 개편을 통해 의회 설립을 추진하였다라는 게 독립협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만세보를 발행하여 민중계몽에 힘썼다. 이거는 천도교. 자,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하였다. 이거는 독립협회보다 이제 다음 연도에 나온 1900년대 애국계몽운동 단체 보안입니다. 일제가 조작한 백오인 사건으로 와해되었다. 신민회. 그 다음에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서 독립공채를 발행하였다. 이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33번이에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거액의 외채 1,300만 원을 해마다 미루다가 갚지 못할 지경에 이른다면 나라를 보존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 근래 신문을 접한 영남에서 시작하여 서울에 이르기까지 담배를 끊어 나라의 빚을 갚자는 논의가 시작되었고 발기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의연금을 내는 자들이 이른다니 우리 백성들이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통쾌하게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국채보상운동이죠. 나라 빚을 갚자. 이게 국채보상운동의 가장 대표적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랑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는데 뭐 선지에 너무 이제 대표적 키워드가 나왔어요.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의 지원을 받아서 전국으로 확산됐다라는 게 이게 정답이 되겠죠. 2번입니다. 자, 조선 총독부의 탄압과 방해로 실패하였다. 요거는 이제 일제강점기의 다른 운동들을 말하는 걸 거고 이 국제보상운동은 통감부의 방해로 실패했어요. 통감부 방해.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은 3.1운동입니다.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철폐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거는 형평운동.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에서 모금활동을 전개하였다. 이거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4번 갈게요. 다음 대화에 나타난 사건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며칠 전 황제 폐하께서 황태자 전하께 대리를 명한 조치를 내리셨다는 소식 들었는가? 그 다음날 일본 군대의 삼엄한 경계 속에서 양해식이 거행되어 대리가 사실상 황제께서 퇴위당하신 셈이지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고종 황제의 강제 퇴위. 자, 이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요게 연도로 따지면 1907년인데 이게 이제 헤이그 특사 파견을 빌미로 잡아가지고 일제가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 거죠. 이제 뭐 이후에 뭐 이렇게 저 한일 신협약, 정미 7조약 이런 거 맺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이제 같은 해에 있었고 정미 의병도 같은 해에 나오죠. 다만 이제 선지에서는 이후의 사실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그 이후에 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기후각서가 체결되어 사법권을 박탈당하였다라는 게 요게 이제 요 고종의 강제 퇴위보다 이후에 1909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을사늑약을 통해서 외교권을 가져갔고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을 통해서 경제권을 가져갔고 그 다음에 이제 기후각서를 체결해서 사법권까지 가져가는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이게 이제 1909년이에요. 선지의 다른 내용들은 다 이 고종의 강제 퇴위 이전 일입니다. 별기군이 창설된 거는 이제 통리기무화문의 개화 정책에서 나온 거고 1880년대 초죠. 멜렌도르프가 외교 고문으로 파견되었다. 요거는 이모군란의 영향으로 조총상민 수륙무역 장정도 있었지만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는 요 과정도 있었어요. 이제 이 과정에서 당오정 같은 이런 화폐도 발행이 됐었다라는 거 있어요. 자, 초대 통감으로 이토리오무미가 부임하였다. 이거 을사늑약 체결과 관련이 되겠죠. 그 다음에 관민공동회가 개최되어 헌의육조를 결의하였다. 이건 이제 독립협회 활동이기 때문에 1890년대 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35번 가겠습니다. 밑줄근 이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광고로 보는 역사인데 경성방직 주식회사의 광목 광고래요. 조선인 기업이 만든 상품의 사용을 장려하고자 전개된 이운동 당시 상황을 반영하여 조선 사람의 자본과 기술로 된 광목이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바로 나와야죠.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1920년대 중반에 조만식 선생의 주도로 평양에서부터 시작된 운동입니다. 자, 관련된 설명을 찾을게요. 자, 회사령 폐지 등이 배경이 되었다. 요거는 맞아요. 물산 장려 운동이 맞습니다. 이 회사령 폐지가 되면서 이제 회사 설립이 허가가 아니라 신고제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민족 기업들이 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는 그 기업에서 만든 물건을 쓰자라고 이렇게 물산 장려 운동이 나오게 된 거고, 이 한국중앙총상회 주도하에 전개되었다. 이거는 상권 수호 운동입니다. 1890년대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산 장려운동과 맞지가 않죠. 그 다음에 평양에서 시작되어 전국적 확산 맞고요. 대동상해 등 근대적 상회사가 설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는 이제 1880년대, 90년대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역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업과 디귿이라는 2번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6번 갈게요. 자, 가단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이제 황상규 의사가 나왔어요. 자, 경남 밀양 출생이고 만주로 망명하였으며 김동삼, 김좌진, 안창호 등과 대한독립선서를 발표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1919년 11월 김원봉 등과 가를 조직하여 일제기간 파기와 조선총독위와 관리 및 매국노 암살 등을 꾀하였다. 국내로 폭탄을 들여 의거를 준비하던 중 발각되어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건국 훈장, 독립장 당연하죠. 자, 김원봉 등과 가를 조직했다는 데서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국내로 폭탄을 들여와서 의거를 준비했다 이런 것도 알 수 있죠. 자, 이 단체는 바로 의열단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뭐 박지혁 의사의 뭐 폭탄 투척 의거 이런 것도 부산경찰서에 있었는데 이 황상규 의사도 의거 활동을 준비하고 계셨었다라는 거죠. 이제 제가 밀양 출생에다가 밑줄을 그은 거는 요 의열단을 만든 김원봉 선생을 비롯한 몇몇 핵심 멤버들이 밀양 출생이었기 때문이다.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의열단에 관련된 설명을 찾으라는 문제인데 읽자마자 정답이 나와야 되죠. 조선혁명 선언을 활동의 지침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신채호 선생께서 작성하셨고 민중의 직접혁명, 제가 얼마 전에 신채호 선생님 생가를 갔다 그랬잖아요. 거기 가보니까 이 조선혁명 선언의 원문이 써 있더라고요. 근데 민중의 직접혁명, 근데 그 글 자체에 큰 힘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문체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문장 자체에서 큰 힘이 느껴졌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자, 삼균주의를 기초로 한 건국강령을 발표하였다. 이거는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1940년대에 있었어요. 그리고 저 삼균주의는 조소왕 선생께서 주장하셨죠. 자, 잡지 개벽 등을 발행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이거는 천도교. 그 다음에 훈코공원에서 일어난 윤봉길 의거를 계획하였다. 이거는 단체가 한인 애국단이죠. 자, 조선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려 하였다. 이거는 1910년대에 있었던 국내의 비밀결사 독립의군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7번 갈게요. 자, 가, 다를 발표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우리들 민중의 통곡과 복상이 결코 이척의 죽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민중 각자의 마음속에 그것을 명백히 말해주고 있다. 자, 금인의 통곡, 복상의 충성과 의분을 돌려 해방투쟁에 바치자. 이렇게 이제 외치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순종의 죽음과 관련돼서 그 시기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금일의 통곡, 복상의 충성과 의분을 돌려 해방투쟁에 바치자 했으니까 요거 60 만세운동입니다. 이 시기에 발표된 경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보시면 조선민족의 정치적 의식이 발달함에 따라서 쭉 신간회가 발기인의 연명으로 3개조의 강령을 발표했다. 자, 강령 여기 있죠?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이걸 통해서 신간회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여기 이제 신간회가 이미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다를 보시면 우리 2천만 생명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광주 학생 남녀 수십 명이 중상을 입었다. 청년 학생 200명이 불법으로 철창 속에 갇혀있다. 피눈물로 시위 대열에 나가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광주 학생 항일운동입니다. 다 중요한 내용들인데 이게 이제 시기 순서대로 옳게 나열해라 그랬어요. 자, 그 60만세 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그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서로 연대를 모색하게 됩니다. 이제 그 연대를 모색해요. 요걸 가리켜서 이제 민족 유일당 운동 혹은 민족 협동전선이라고도 해요. 이제 요 연대를 모색한 결과 그 정우회 선언이 나오게 되죠. 사회주의 단체였던 정우회에서 우리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연대할 의지가 있다. 이제 이런
이런 선언을 발표합니다. 이제 그래서 신간회가 창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신간회가 했던 대표적인 활동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조사관을 파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흐름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 60만 수행동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신간회 창립, 광주 학생 항일운동, 즉 순서대로 가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흐름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가나다가 정답이에요. 38번. 자, 밑줄 그은 시기에 볼 수 있는 사실로 옳은 것은,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전남 여수시 거문도에 있는 해안 동굴진지래요.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된 시기에 일제는 이와 같은 군사시설물을 거문도를 비롯한 각지에 구축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된 시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1930년대 중반 이후 일제가 중일전쟁을 벌이고 침략전쟁을 확대했던 시기라고 보면 되겠죠. 이 시기의 대표적인 키워드로는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족 말살 통치, 그리고 또 하나가 국가총동원법이에요. 이 민족 말살 통치에 몇 가지가 있죠. 황국신민서사의 암송이나 창씨개명, 신사참배, 궁성유배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선지에 있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이 국가총동원법 관련돼서는 이런 군사시설물 구축 이것도 이제 일본 사람이 했겠습니까? 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강제징용, 강제징병, 학도지원병제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여자 정신근로, 위안부라고 하죠. 그런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태형을 집행하는 헌병경찰 1910년대, 그 다음에 원산 총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20년대 후반입니다. 경성제국대학 설립을 추진하는 관리 1920년대 중반이죠. 서울 진공작전에 참여하는 13도 창의군 의병, 요거는 이제 정미의병입니다. 1900년대 후반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39번 가겠습니다. 가나 법령이 발표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1조 신안공사를 조선정부에서 독립한 기관으로서 창립함. 공사는 군정장관 또는 그의 수임자가 후임자를 임명할 때까지 취체역이 관리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소유하던 조선 내 법인의 일본인 재산은 전부 신안공사에 귀속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안공사 관련된 건데, 신안공사 설립이에요. 이 신안공사가 설립된 게 이제 언제냐면은 미군정 시기입니다. 우리 이제 대한민국 남한 지역을 중심으로 봤을 때 미군정 시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다시피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소유했던 조선 내 법인의 일본인 재산이 전부 신안공사에 귀속됐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신안공사는 귀속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미군정 시기에 설립됐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나 보시면, 자, 본법 시행에 관한 사무는 농림부 장관이 관장하고, 그 다음에 농지의 분배는 쭉 보면 일가당 총 경영 면적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분배받은 농지에 대한 상한액 및 상한 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해가지고 12R 오픈을 5년간 다 비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농지개혁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 농지의 분배는 일가당 총경영 면적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유상 매입, 유상 분배. 이제 분배받은 농지에 대한 상한액이 주생산물 생산량의 12월 오픈을 5년간 납입케 한다. 이게 이제 그 분배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상환하게 만든 방법이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이제 어쨌거나 이 신안공사 설립과 농지개혁법 제정 요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요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이 문제는 답이 나와요. 뭐냐면 이 농지개혁법을 재헌국회에서 제정했어요. 그러니까 법령이 나왔던 시기에 국회가 재헌국회였다라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다면 정답이 금방 나와요. 4번이에요.
50총선거로 재헌국회가 구성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시기쯤부터 미 군정 시기가 이제 끝나가는 거죠. 이제 석 달 후에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안공사는 그 전에 미 군정이 들어오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설립이 된 거고, 이 50총선거는 그보다 이제 좀 더 뒤죠. 1948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구성된 재헌국회에서 농지개혁법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먼저 헌법부터 만들었고, 그 다음에 반민족행위처벌법, 농지개혁법 이런 거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 건국 동맹이 결성되었다는 요거는 그 미 군정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광복 직전입니다. 광복 직전. 그리고 이제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광복 당일쯤에 결성이 됐죠. 그랬다가 미 군정이 들어오면서 이런 조직들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었다는 건 이제 6.25 전쟁 직후예요. 그러니까 정전 직후입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직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조선사상범 예방 구금령이 공포되었다. 요거는 이제 1940년대 초 일제강점기 시기였어요. 정부의 비판적인 경향신문이 폐간되었다. 이거는 이승만 정부 그 정권 말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참 뒤의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0번 갈게요. 다음 가상 인터뷰 주인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며칠 전 경성에서 조선사회 경제사 출판 축하회가 있었습니다. 저자로서 책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역사의 전개 과정을 세계사의 보편적인 발전 법칙에 따라서 4단계로 나눠서 파악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원시 시족 사회와 삼국정리기 노예제 사회에 대해 서술하였다. 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조선사회 경제사라는 요 책이에요. 이걸 쓰신 이분 바로 백남훈 선생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 백남훈 이 역사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는데, 사실 이거는 이분이 왜 이 조선사회 경제사를 쓰셨냐, 그러니까 우리 역사의 전개 과정을 왜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 법칙에 따라서 4단계로 나눠 파악했느냐라는 데 관련된 내용이 선지에 있어요. 이제 이분이 조선사회 경제사를 쓰신 이유가 뭐냐면 식민사학의 정체성론을 반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 자체가 요걸 위해서 쓴 책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식민사학의 정체성론이라는 게 조선의 역사는 발전이 없었다, 1000년 전 고대 사회에 멈춰 있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멈춰 있었다라는 그 정체성론을 반박하기 위해서 백남훈 선생이 조선사회 경제사 책을 쓰시면서 거기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우리의 역사도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 법칙에 따라서 발전해 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주로 이제 경제에 관련된 역사로 보면 이제 뭐 원시 시족,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예제 사회, 그 다음에 이제 자본주의 모태가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이건 사회주의 쪽이니까 이제 그렇게 완성이 된다는 건데, 이제 뭐 그 자세한 건 알 필요는 없겠지만 이 백남훈 선생의 조선사회 경제사 하면 정체성론을 반박하기 위해 썼던 책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자, 진단학회를 조직하였다. 이거는 이제 실증주의 역사학자이시죠. 이병도 선생이시고,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저술하였다. 이거는 이제 민족주의 역사학자이신 박은식 선생님. 한국 통사라는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혼을 강조했다. 요게 있죠. 이분은 이제 유교 구신 뭐 이거를 주장하시기도 했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에서 2대 대통령을 역임하시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말 큰사전 편찬 사업을 추진하였다. 요거는 이제 조선학회인데, 계속 인물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인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윤재, 최연배 같은 이런 국어학자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민족의 어를 강조하고 조선학 운동을 주도하였다. 이건 또 민족주의 역사학자이시죠. 정인보 선생입니다. 이 조선학 운동을 주도할 때 이제 여유당 전서 요거 간행도 했어요.
이거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박은식 선생님은 국혼, 혼을 강조하셨고, 이 정인보 선생은 어를 강조했다. 이것도 이제 중요 키워드로 기억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41번까지 40번까지 말씀드렸고, 41번부터는 다음 영상으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